안녕하십니까? 한림대 성심병원 치과센터 보철과의 김희경입니다. 오늘 덴티움 먼데이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근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서 얻은 몇 가지 경험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서 떠오른 브라이트 임플란트의 이미지는 심플과 이지입니다. 이는 최근 치과계의 여러 흐름들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임플란트 치료 수가의 파괴, 진료실의 인력난, 기공실 세대 교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시대 변화 등등을 고려할 때 임플란트에서 심플하고 간단한 수복 흐름은 필수 불가결한 것 같습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술식은 쉽고 선택은 심플해서 술자의 부담이 적은 그야말로 영리한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픽스처는 본 레벨과 티슈 레벨로 나뉘는데요. 본 레벨은 인터널 타입이고 숏 임플란트의 강점이 있고 티슈 레벨은 익스터널 타입으로 내로 임플란트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립은 하지 않고 진단 및 계획, 보철 과정만 진행하기 때문에 픽스처에 대해서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치료 계획 수립이나 상부 보철물 선택에 있어 숙지하고 있어야 할 특징도 존재하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 본 레벨은 어바트먼트 인터페이스, 즉 내경이 3.3mm로 동일하고 3.7mm의 딥 커넥션은 스트레스 분산에 효과적이고 10도의 인터널 몰스 테이퍼는 스크류 루즈닝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커넥션으로 싱크다운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제일 짧은 7mm 픽스처에서 베벨 하이트 2.0으로 선택하시면 실제 러프 설페이스는 5mm이므로 진정한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로 식립 깊이가 부족한 곳에서도 임플란트를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치관 임플란트 비율도 고민해야겠지만 하구치부 수직 고릅수가 심한 리지에서 장골 이식술 등을 고려해야 한다든가 임플란트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 등의 악조건에서도 픽스처의 직경 및 교합력과 협설집 위치를 잘 고려하여 식립한다면 좋은 치료 옵션이 된다고 봅니다. 티슈 레벨 픽스처는 다양한 바디 직경에서 3.8 싱글 플랫폼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선택은 단순 명료하지만 적절한 직경으로 우수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지발 하이트도 1.5mm로 일정합니다. 어바트먼트 체결부는 20도 익스터널 테이퍼 커넥션으로 코니컬 실 이펙트가 효과적입니다. 티슈 레벨은 네로우 리지에 적용 가능하도록 직경 2.0 바디 다이아메터 라인업에서 시작하여 5.0까지 있습니다. 특히 3.5 직경부터는 400N 이상의 압축 강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협설폭이 좁은 구치부에서도 선택 가능합니다. 사실 임플란트 식립은 저희 병원의 훌륭하신 구강외과 교수님들이 특히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변수환 교수님이 잘 식립해 주시기 때문에 식립할 때의 특징 및 편의성 등에 관하여서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시행하는 입장으로 브라이트의 숏 본 레벨 픽스처도 네로우 티슈 레벨 픽스처도 탈락이나 찢어짐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있어 브라이트 임플란트에 대해 걱정 없이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브라이트 임플란트의 보철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라인업도 역시 다양하면서도 선택이 심플합니다. 먼저 본 레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정성 수복을 위해 브라이트 본 레벨 픽스처를 식립하고 상부를 노출한 경우 즉시 디지털 어바트먼트, 타이 베이스 어바트먼트, 힐링 어바트먼트, 스크류 어바트먼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블랭크는 커스텀 어바트 제작 시 사용하는 환봉이니 수술 직후에 적용은 안됩니다. 힐링 어바트먼트는 최종 수복물에 사용하지 않고 교체되지만 그 외 어바트먼트는 최종 수복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출식이 간편합니다. 스크류 어바트먼트는 스트레이트 타입 또는 앵글드 타입이 있고 장착하면 티슈 레벨 픽스처와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힐링 어바트먼트는 스캔 바디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브라이트 티슈 레벨용 상부 라인업은 디지털 어바트먼트, 타이 베이스 어바트먼트, 힐링 어바트먼트 대신에 스캔 컴포트 캡이 있고 역시 커스텀 어바트먼트 제작용 타이 블랭크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본 레벨 픽스처에 스크류 어바트먼트 장착 시 티슈 레벨과 동일한 형태가 되므로 위에 어바트먼트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티슈 레벨에서는 힐링 어바트먼트가 없는 대신에 스캔 컴포트 캡이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넌엑스 타입만 있어서 STRC 스캔에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제작 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헥스 타입도 생산되니 구별해서 장착하고 그대로 스캔하셔도 되고
디지털 어바트먼트나 타이베이스로 교체 후 사용하셔도 됩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디지털 어바트먼트와 타이베이스는 전천후인데요. 수술 직후에 장착 시 힐링 어바트먼트로, 추후 인상 시 스캔바디 임프레션 코핑으로, 최종 수복 시에는 퍼머넌트 어바트먼트로 사용됩니다. 컨벤셔널 방식으로 수술 후 인상 체득을 위해 힐링 어바트먼트를 탈착하고 임프레션 코핑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치윤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통증이 크면 수술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환자의 불안감도 커지고 통증으로 인한 불쾌감도 커지므로 탈착 횟수를 줄이는 것은 임상에서 신뢰감 형성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이베이스는 디지털 어바트먼트와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데 설치기나 구개축으로 오픈된 부위를 위치시켜 최종 수복물의 스크류 억세스 방향을 개선시킬 수 있어 유용합니다. 앵글드 드라이브 적용 시 25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디지털 어바트먼트와 타이베이스는 바이트 트레이 임프레션 스캐닝 시에도 인트라오랄 스캐닝 시에도 스캔이 잘 진행되는데 탑 1.5mm에 위치한 3면 인식으로 라이브러리 정확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본 레벨용 디지털 어바트먼트는 두 가지 직경이 있는데요. 3.8은 주로 전치부, 소구치부에, 5.0은 구치부에 사용하고 20뉴턴 적용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only 4.5mm고요. 징지발 하이트가 3.8에서는 1.0, 2.0, 3.0, 5.0 직경에서는 2.0, 3.0 중 선택 가능합니다. 물론 헥스, 넌헥스 타입이 다 있습니다. 3.8과 5.0 직경은 어바트먼트 사이즈와 크라운 컨트롤을 이용한 이머전스 프로파일 형성이 용이한 직경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브라이트한 구성인 것 같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타이베이스도 직경 옵션은 동일하나 징지발 하이트가 3.8에서는 1.5, 2.5, 3.5, 5.0에서는 2.5, 3.5로 조금 더 커집니다. 그리고 길이가 6.0mm 단일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저는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구강내와 치조골 상태가 좋은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수술 직후 고정성 인시치아 장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구강외과에서 원스테이지 식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철성 템포럴 덴처 장착이 더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스테이지 식립인 경우 외과에서 디지털 어바트먼트를 장착하고 보철과에 내원한 경우 인트라오랄 스캔 후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거의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바트먼트를 자주 탈거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좋지 않고 환자분들의 불편감도 크기 때문에 디지털 어바트먼트의 사용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스텀 어바트먼트의 제작 시에도 저는 꼭 타이블랭크와 같은 제조사의 환봉을 이용하는데요. 제가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사용한 지 거의 2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적합 면에 대한 걱정도 크고 스크류 루즈닝 발생 등도 종종 있었으나 제조사의 환봉 및 정품 스크류 사용 후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내린 결정입니다. 티슈 레벨 디지털 어바트먼트도 직경 3.8 또는 5.0, 높이는 단일 4.5로 동일하고 징지발 하이트만 차이가 있습니다. 티슈 레벨용 타이베이스 어바트먼트는 직경 징지발 하이트가 티슈 레벨 디지털 어바트먼트와 동일하고 길이가 단일 6mm입니다. 티슈 레벨용 타이블랭크입니다. 임플란트 보철 과정은 점점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진단 및 계획, 수술 보철 과정 중 제 분야인 보철도 2회 내원으로 대부분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상 체득의 디지털화로 인해 더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연치는 치아면이나 마진 상태, 치은 상태로 인하여 디지털 스캔이나 모형의 부재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임플란트 인상에서는 스캔의 정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서 스캔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브라이트 CT와 동시에 이용 시 교환면 설정 등도 매우 쉬워져서 앞으로 임플란트에서는 스캔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진료실에서 컨벤셔널 인상을 체득하신다고 해도 기공실에서는 거의 랩 스캐너로 이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형 제작에 드는 인력적 요소뿐만 아니라 모형 제작 시 일어나는 에러 감소도 크기 때문에 기공실은 치과보다 더 일찍 디지털화가 정착된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도 인상 체득, 스톤 푸어링, 모형 제작 후 이송, 모형 보관, 감염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스캔이 주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구비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인트라오랄 스캐너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최근에는 스캔 정확도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이 당연히 확보되고
편의성을 다투는 수준까지 발전된 것 같습니다. 보철과를 전공한 사람은 인상과 모형에 대한 집착이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도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모형 제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컨벤셔널 인상을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D 프린트로 제작한 모형도 우수하고 스캐너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고정성 수봉에서는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하여 거의 대부분 광학 인상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했던 스캐너는 유선 스캐너로 세렉, 메디트, 트리오스 등등이 있었는데요. 그 스캐너들도 물론 훌륭했지만 최근 병원에 도입된 에이오랄 스캔 엘리트 와이어리스는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무게가 가벼운 것이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체격과 건강이 좋으신 선생님들께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체력이 저하된 치과 의사는 손목과 어깨, 허리 등 관절 부위가 매우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게와 적용 각도 등이 큰 장점입니다. 외형도 보시다시피 심플하고요. 배터리 포함 무게가 194g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TV 리모컨이 측정해보니 160g 정도이고 핸드폰이 265g 정도이니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선임에도 스캔 속도도 매우 빨라서 여러모로 체력적인 부담이 덜합니다. 스캔 정밀도도 높습니다. AI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불필요한 연조직 데이터를 식별하고 제거하여 스캔 정확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장점인 인트라오랄 포토그래미트리를 동시에 시행해 전학 무취학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스캔 키트를 사용하여 전학 무취학에서 스캔 시 스캔과 사진 측량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무취학 아치의 틀어진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3가지 사이즈의 스캔 팁이 있어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탠다드 팁을 주로 오랄 스캔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실제 사용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구성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화면을 열면 첫 번째 화면에서 신규 주문을 누르시거나 재제작 시에는 주문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신규를 클릭하여 넘어가면 환자 생성 창이 뜹니다. 환자 정보를 간단히 입력합니다. 스캔 유형을 다음으로 선택합니다. 임플란트인 경우 임플란트로 선택해도 되고 수보급으로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치식을 선택합니다. 스캔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스캔하고 싶으신 악을 선택해도 되고 자동으로 선택되는 대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임플란트가 있는 하악을 먼저 스캔합니다. 임플란트 아이콘으로 스캔 바디 부분을 제거하고 스캔 바디만 정밀하게 재스캔을 합니다. 대합치인 상악을 스캔합니다. 바이트 스캔을 시행합니다. 스캔으로 전환한 후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바이트의 정확성입니다. 이런 앞뒤 스탑이 있는 경우는 매우 정확하고 프리핸드 위치도 술자나 모형 제작, 재료 특성, 기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최소화되어 기존보다는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철물 세팅 타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완성된 스캔을 확인합니다. 이 케이스도 교합이 좋지 않습니다. 소구치부는 오픈이고 전치부는 크로스인데 이런 경우 모델로 작업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를 전달하기도 어렵고 완성된 보철물도 수정할 곳이 많을 때가 더 빈번했는데 인트라오랄 스캔을 시행하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보는 구간과 재현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기공실에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공실로 전송합니다. 기공실에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후에는 직접 디자인 및 제작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기공실이 원내에 없기 때문에 전송 후 확인을 하고 보철물 디자인을 카톡으로 전송받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요구하고 제작을 완료합니다. 사용하면서 처음에 많이 접하는 실수이면서 동시에 앞서 설명한 특징적인 스캐너의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이렇게 연조직이 과다한 지저분한 스캔입니다. 구강 내 옵션을 선택 안 한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지능형 불필요한 정보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스캔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좌측에 존재하는 구강 내 옵션을 활성화하면 이런 불필요한 정보, 치아와 잇몸 색상을 구분해서 스캔해서 불필요한 연조직을 지워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가 제거되어 깔끔한 스캔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활성화 시에는 스캔 시 스캔 팁에서 백색 광이 나오고 불활성화 시에는 청색 광이 나옵니다. 석고 모형을 스캔할 때는 청색 광 상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광학 인상을 체득하고 보철물을 디자인한 후 보철물을 완성하고 진료실로 배송되면 환자 내원 시 장착하게 됩니다. 이제 몇 임상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63세 피메일로 앞니 보철물 동요도를 느낀 지는 꽤 됐으나 가정 대소사로 인해 치과 치료를 미루고 있었는데 어제 식사 이후 앞니가 쑥 내려왔다는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상악 치아들이 모두 동요도가 심한 상태였으나 부분 치료를 신장암 병력이 있어 시기도 중요하고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여 부분 치료를 원했기 때문에 비교적 동요도가 적은 16번과 26번을 남기고 상악 전악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였습니다. 15, 13, 12, 22, 23, 25번 위치에 식립하고 3피스 보철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치조골 상태가 불량하여 식립 위치를 수정하고 덴티움 슈퍼라인에 3.6과 4.0 직경에 8mm를 섞어서 식립하셨습니다. 식립 직후 25번 임플란트에 26번과 28번의 인플라메이션이 악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26, 28 추가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초진시 상태로 상악 전치부의 치조골 흡수가 심하고 전반적인 염증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조골 흡수가 심하여 크라운 루트 레이시오가 불량해지므로 환자분께 갈차성 타입으로 수복을 권유드렸으나 환자분이 고정성 보철물을 강력하게 원하셔서 전악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현재 26번 추가 식립하여 보철물 장착하였고 16번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후에 구강 위생에 주의하면서 상악 보철물을 유지 중입니다. 상악은 덴티움 슈퍼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컨벤셔널 인상 체득으로 보철물을 제작하고 모형을 제작하고 보철물을 제작했습니다. 재제작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의 크라운 루트 레이시오가 1대 1.5 정도로 불량하지만 러프 서페이스 숏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근거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현재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상악 치료 후 임플란트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어 다음해 하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초진 파노라마를 다시 보시면 상악 치료 후 46번, 36번을 발과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이었으나 35번이 급격하게 치주 상태가 불량해져서 46번, 35번, 36번 발치 및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5, 36 발치 부위는 구치 부위지만 흡수가 심하여 얇은 릿지 형태를 보여서 브라이트 티슈 레벨로 계획하였습니다. 변승환 교수님께서 브라이트 티슈 레벨 3.5 다이아메터에 9mm를 식립하고 스캔 컴포트 캡을 즉시 장착해 주셨습니다. 식립 2달 후 ISQ 확인 후 스캔 컴포트 캡 상태에서 인트라오랄 스캔을 시행하였습니다. A 오랄 스캔 엘리트 와이어리스로 35번, 36번 스캔 시행한 모습입니다. 대합치도 스캔하였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전악 스캔할 필요 없이 편측만 시행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교합 상태 스캔 후 스캔 상태 확인한 후 전송합니다. 전송 완료 후 기공실에서 즉시 스캔 상태를 재확인 후 완료되었습니다. 엑소캐드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디자인하고 타이 블랭크와 브라이트 3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럭을 밀링하여 동시에 스플린트 지르코니아 보철물과 어바트먼트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커스텀 어바트먼트와 지르코니아 브릿지를 장착하였습니다. 컨벤셔널 인상 시에는 어바트먼트를 장착하고 정확도를 확인한 다음 잘 맞으면 바이트 스캔을 체득하고 잘 맞지 않으면 어바트먼트 레벨로 재인상을 체득하고 환자의 다음 내원 시에 보철물 세팅 후 치료 완료하였으나 스캔 이후에는 어바트먼트와 보철물을 동시에 제작하고 제작 오류도 거의 없습니다. 인트라오랄 스캔을 시행하면서 오염 기회가 감소하였고 내원 횟수도 감소하여 환자들의 만족도 및 진료실의 스태프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느낍니다. 저는 리트라이어빌리티와 잔여 시멘트 제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SCRP 타입을 선호하고 스플린팅을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멘트를 적용하여 합착 후 탈착 및 장착이 패시브한지 확인 후 1년 이상 유지 후 마지널 본로스 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필요시에 파이널 시멘테이션을 시행합니다. 46번은 35, 36번 식립 2주 후에 브라이트 티슈 레벨 4.0 직경에 7mm를 식립하였습니다. 디지털 어바트먼트를 장착해 주셨습니다. 35, 36의 스캔 컴포트 캡과 46의 디지털 어바트먼트의 차이가 한눈에 보이시죠? 힐링 후 보철과 내원시입니다. 디지털 어바트먼트 레벨로 인트라오랄 스캔 시행하였습니다. 디지털 어바트먼트를 최종 어바트먼트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엑소캐드로 디자인하고 지르코니아 크라운 밀링하였습니다.
환자 두 번째 내원 시 진료실에서 보철물을 스팅하는 과정입니다. 디스탈 어바트먼트가 구강 내에서 힐링 어바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불편감은 전혀 없었고 크라운 시접 시 구강 내에 먼저 교합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시접 후 보철물의 인접 접촉 관계를 확인 후 페리에피칼 뷰를 촬영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적합이 좋지 않습니다. 이 보철물은 제작 시 라이브러리 적용 과정에서 기공실에서 실수가 있어 재제작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일단 임시 치아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추후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접 상태에서 CO와 측방 접촉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많으면 조정합니다. 약간 높은 듯한 상태까지만 저는 조정합니다. 보통 인접치에 심스탁이 빠지더라도 반대측, 여기서는 30번대 심스탁이 물리는 정도까지만 조정하고 다음 단계인 접착 또는 합착을 시행합니다. CO와 측방 운동 시 다른 교합지를 사용하면서 측방 간섭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가 대합치를 마모시키지 않는다는 페이퍼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환자 본인도 모르고 있는 크랙투스가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수정할 양이 크면 삭제를 시행하고 지르코니아 연마투를 차례대로 적용하시거나 루틴이 있으시면 그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폴리싱 과정을 거쳐 피니싱을 하고 어바트먼트 스크루 억세스를 테플론 테이프로 막아서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레진 시멘트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구강 내에서 접착하고 잉여 시멘트를 즉시 제거하여 스크루 억세스를 확보합니다. 세팅 타임을 지킨 후 보철물을 구강 내에 탈착하여 어바트먼트와 크라운이 접착된 상태를 확인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여 재장착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이트 레진 시멘트 2인데요. 워킹 타임이 2분 이상으로 충분하고 세팅 타임도 4분 정도로 짧아 사용이 편리합니다. 어바트먼트와 크라운이 접착된 상태로 구강 내에 장착하고 토크를 적용하고 교합 확인 후 추가 수정이 필요하면 더 시행하시면 됩니다. 스크루 억세스를 다시 테플론 테이프 패킹 및 플로어블 레진으로 실링하고 마무리합니다. 장착 일주일 후 팔로우업을 시행하고 간섭이나 대합치 통증 등을 확인합니다. 46번은 기공실 작업 에러로 재제작을 시행하고 보철물을 교체하는 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그동안 커스텀 어바트먼트인 경우 어바트먼트와 크라운 모두 재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앞선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고 지르코니아 크라운만 재제작하는 경우에도 어바트먼트를 기공실에 보내지 않으면 경계부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고민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디스탈 어바트먼트를 사용하면서 그런 걱정이 없어 접착하여 일주일 사용 후 재제작한 크라운만 구강 내에 접착하는 과정을 시행합니다. 처음에 제작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디스탈 어바트먼트에 정확히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공실의 협조를 얻어 재제작한 크라운을 디스탈 어바트먼트 위에 합작한 것이 우측입니다. 이번엔 마진을 딱 맞춘 크라운입니다. 처음 오차를 확인하고 단순 기공 실수로 생각하고 재제작을 했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개발팀에 문의하여 답을 얻고 기공실에 전달하여 정확한 보철물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공실에서 사용하는 밀링 머신에 따라 어바트먼트와 지르코니아 내면 사이 유격을 형성하는 공차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브라이트 라이브러리가 20, 30, 40, 50, 60, 70 마이크론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나 한 번만 정착되면 그 이후로는 여러 면에서 편리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픽스처 더미에 장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어바트먼트와 픽스처가 잘 적합되고요. 처음에 만든 잘 맞지 않는 크라운의 모습입니다. 어바트먼트 위에 크라운이 정확하게 적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제작한 디스탈 어바트먼트와 크라운이 잘 적합된 모습입니다. 차이가 더 잘 보이실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59세 메일로 브라이트 교원질 첨가 이종골 이식제 실험에 참가한 환자분으로 발치 및 고리식 4개월 후에 브라이트 본 레벨 픽스처를 식립해 주셨습니다. 치조골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골 이식 후 양호한 리치 형태를 보이고 보철물 제작에 유리한 위치로 식립이 시행된 모습입니다. 14번, 15번 브라이트 본 레벨 4.0 직경에 9mm로 식립해 주셨습니다.
식립 12주 후 힐링 어바트먼트 상태로 보철가에 내원하였습니다. 힐링 어바트먼트 장착 상태여서 그대로 스캔 시행하였습니다. A오랄 스캔 엘리트 와이어리스로 인트라오랄 스캔을 시행하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컨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이 제작되었습니다. 디자인상에서 14번의 형태가 약간 크고 못생긴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건 제가 SCRP 스크류 억세스를 확보하기 위해 협축으로 크라운을 약간 키워서입니다. 기공실이 원내에 없고 외부 기공실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요즘은 카톡이나 다른 매체로 사진을 확인하시기 편한 시대니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을 상의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제작이 용이합니다. 브라이트의 3레이어 블록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밀링 후 글레이징만으로 완성하는 블록인데 색상이 좋고 투명도도 좋습니다. 강도도 훌륭합니다. 구강 내 지그를 이용하여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위치시키고 골 이식으로 리치 형태가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브릿지 시작하여 페리 에피칼 뷰 촬영하여 확인 후 합착하였습니다. 보철물을 탈착하여 잔여 시멘트를 제거하고 패시비티를 확인 후 재장착하고 토크 적용하였습니다. 최근에 엠브레저를 약간 확장하여서 치간 칫솔 사용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73세 여성으로 하악 좌측 중절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원하셨습니다. 기존 보철물이 다수 존재하였고 하악 좌측 중절치 공간은 MD 위드스가 5mm로 보시다시피 기존의 임플란트로는 충분하지 않고 순축 치조골의 흡수가 많이 진행된 식립이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티슈 레벨 픽스처 식립을 결정했고 병 교수님께서 브라이트 티슈 레벨 직경 2.0을 식립해 주셨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하여 식립해서 SCRP를 제작하기에 용이합니다. 이렇게 심어주시면 스크류 억세스 위치를 설측으로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철물을 레진 세멘트로 접착하고 훅을 즉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는 매우 상승합니다. 더불어 추후 문제 발생 시 해결할 때도 접근이 쉬워집니다. 식립 즉시 스캔 컴포트 캡이 장착되었습니다. 티슈 레벨 2.0이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는 못하는 거였고 옆에 있는 보철물을 기존의 보철물을 다 뜯어내서 브릿지를 다시 하셔야 하는 과정이었는데 브라이트 티슈 레벨 2.0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해서 환자분께서 많이 만족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스캔 컴포트 캡 상태 구간 스캔 시행하였습니다. 대합치 스캔입니다. 바이트 정합하여 스캔 완성도 확인하였고요. 디자인 컨펌하고 밀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타이 블랭크로 커스텀 어바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 후 장착 모습입니다. 지르코니아 색상이 구강 내에서는 훨씬 자연스러운데 사진에서는 양측 옆에 PFM의 불투명성에 대조되어 푸르게 보이지만 환자분은 색상이 자연스럽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타이 베이스 어바트먼트를 사용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타이 블랭크로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수술 직후 페리에피칼 뷰와 장착 1년 후 페리에피칼 뷰입니다. 이렇게 좁고 얇은 치조골에서 네로우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픽스처 티어링을 제일 걱정하게 되는데 브라이트 티슈 레벨은 그런 걱정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은 택축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브라이트 임플란트의 특징과 간단한 수복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세밀한 과정과 다양한 케이스를 준비하여 6월에 있는 세미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